안녕하세요. 청남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량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불량문자는 어떤 것이 불량문자인가 오늘 알아볼 것이고, 자, 불량문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도 알아볼 것입니다. 왜 불량문자가 그 사람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희귀암에 걸리도록 만드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불량 문제라고 그다음 금지가 써놨습니다. 이게 잘할 줄 몰라갖고 이거 대충 배워가 하는 겁니다. 자, 불량 문자는 어떤 글자냐? 불량 문자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글자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차가 톤수가 마력수가 높으면은 엔진도 마력수를 높게 맞춰야 되겠죠. 그죠? 마력수 낮으면 낮은 대로 맞춰야 되고 높으면 높은 대로 맞춰야 됩니다. 엔진이 바로 이름이고 차는 사주라고 보시면 간단할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도 역학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차가 사주인데 자갈길로 가면 다 부서진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희귀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름에는 불량 문제가 거의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사기고 거의 들어 있습니다. 거의. 물론 관리를 잘못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관리보다 이름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 있죠. 자, 이렇게 불량문자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불량문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쁜 이름은 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글자입니다. 이쁜 이름은 부드럽고 연약한 이름이에요. 이쁜 이름은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죠? 이 문제 발생합니다. 애들요 과거에 같이 애들 공부하라고 시키거나 가만히 내버려둬서 공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에게 이 이름의 작용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단력이 없어지고 그죠? 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적장애까지 일어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로만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말로만 하니까 안 믿는데 믿어야 됩니다. 말이 뭡니까? 소리. 말은 소리죠. 사람은 이 신이 모든 생명체에게 귀를 주었어요. 귀. 왜? 적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는 것은 소리를 듣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멸종합니다. 멸종. 그러니까 가장 힘 좋은 동물만 살아남겠죠. 그 나머지는 다 멸종합니다. 그래서 토끼 귀를 예를 자주 드는데 토끼는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쥐에게도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토끼 귀는 좀 큽니다. 커야 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래 도망가죠. 토끼 보면은 달리기 잘하는 것 같아도 달리기 잘 못해요. 한참 가다 쏘고 한참 가다 쏘고 이래가 나중에 지칩니다. 우리 어릴 때 산토끼 사냥할 때 그래가 따라가면 토끼 지쳐갖고 꼼짝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 귀가 큰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토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청남 박재현이는 누군가 여기 심령학자라고 해놨죠. 요 심령적으로 연구를 만 5년 했습니다. 만 5년. 만 5년 했는데 심령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조상들하고 소통도 되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수맥도 여기서 제자리에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디든 간에 수맥 진단을 합니다.
그죠? 그 신기하지요? 수맥도 일종의 기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똑같은 책은 한 권도 안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책 잘 팔리니까 뭐 손급 책도 써라, 관상학 책도 써라, 뭐 이렇게 주문들이 들어와도 모르는데 뭘 씁니까? 안 썼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사주하고 이름하고. 그러면 해몽정보는 왜 썼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해몽정보는 뭐냐 그러면 출판사에서 이 처음으로 쓴 책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를 돈 안 받고 내줬어요. 물론 뭐 출판사 사장님에게 설명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해몽정본 써달라 그래갖고 해몽정본 뭐 이거 쓴 게 없어요. 실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꿈 해몽책 전부 다 여기 총망라이가 집어넣어놨어요. 그 넣어갖고 출판사 보냈더니 그때마다 PC를 안 쓰고 손으로 썼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양이 적다. 그래서 이 해몽정본 안에는 약 3분의 1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독자들은 이 책이 해몽정본 책이 90% 맞다고 합니다. 90%. 신기하죠? 뭐 내가 이야기하는 거 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고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란 책을 통해서 과거의 용신의 꽃이 과거의 사주의 꽃이라고 하는 용신에 대한 부정을 해놨어요. 모순된 점을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왜 용신과 객국론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용신과 객국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대통령이 안 된다면은 사주가 틀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로는 틀리지 않는데 왜 같이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그 원인은 바로 직업의 선택이거든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주변의 영향입니다. 주변의 영향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부모가 공부를 많이 가르쳤으면은 뭐 공무원이 되든지 고위 공무원이 되든지 그쪽으로 갔을 것이고 부모가 공부를 안 시키면은 그죠? 또 그쪽으로 안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정치계로 안 나가면은 그죠?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누가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 하러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공부하기 싫고 게으르고 그러면 내가 또 실제로 정치 좀 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래서 용신과 격국은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각각의 서로의 길로 가는 이 원인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정치계로 가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공부 안 하면 뭐 막노동판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의 소중함을 쓴 것이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 이거 2편입니다. 2편인데 완결편이라고 해놨죠. 이거 썼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을 잘 하려면은 요즘은 솔직한 이야기로 기계 쪽으로 만져도 대학교 나오고 많이 배워야 기계에 대한 연구도 더 잘 만지겠죠. 그래서 쓴 책이 이것입니다. 애들 공부 잘 시킬 수 있는 책.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과 정보적 적성. 그죠? 우리가 일본 사람이 뭐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침형도 있고 진흙형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70억의 인구가 제각각 얼굴이 다르고 제각각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아침에 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공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오후에 공만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오후에 학원 보내봐야 돈만 날립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해갖고 안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돈만 날리고 공부가 안 되는데요.
본인도 공부가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을 여기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과 정부적 적성에 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서로 갈라지는 운명이 한난한시에 태어나도 서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름의 영향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름이 바로 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이 음파 메시지라는 것은 성명을 쓸 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생각이 이름의 주인공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무의식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전달되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그것을 누가 인식하느냐? 무의식의 세계가 인식한다. 그걸 안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조금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음파 메시지 성명학 책에 대우그룹 파산하기 2년 전에 썼거든요. 이 책이. 근데 출판하기는 2년 후에 출판했는데 그 사이에 대우그룹이 파산했습니다. 김우중 씨 이름 갖고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뭐 그런 거에 막 둘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각 글자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것인가 그것을 쓴 것이 한글 이미지 성명학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감명수라고 쓰는데 이게 이런 감명수 아니거든요. 이건 출판사에서 책만 팔리라고 한 건데 이런 강명수 아닙니다. 이런 강명수는 아니고 각각의 글자들이 어떠한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가를 적어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조금 써져 있더라고요. 써져 있는데 이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 같은 사람은 뭐 친구가 그 사주 정설이라는 옛날 책을 그 한자 몰라가 한자 읽어주다가 사주에 빠진 사람이고 내같이 우연히 이렇게 사주에 빠진 사람들은 사주가 왜 맞느냐고 집중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왜 맞느냐?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는 대신에 사주 상담으로 직업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거의 배우고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거든요.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학문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문이 아니고 과거의 학문은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학문 무슨 명리정정 무슨 평전 적천수는 그런 거 일절 안 봤습니다. 적천수 좀 보다가 안 맞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 보면은 결혼을 자꾸 늦가라 그래요. 30 넘어갔고 운이란 것이 10년 주기로 오는데 20대에 결혼을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이가 젊을 때 아기도 놓고 해야 되는 것이 30대 아기 나서 어떻게 하랍니까? 만약 결혼이 늦어서 35에 결혼했다. 36에 애 낳았다. 걔가 35 되면 난 70 하나입니다. 70 하나. 뭘 할 겁니까? 71살 묵은 노인이. 그러니까 20대에 낳아야 돼. 20대 낳아야 애들 다 키워놓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대도 실제 늦어요. 20대 초반 낳아야 됩니다. 초반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30대 와갖고 결혼운이 없으면요.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40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철학관마다 가는 철학관마다 결혼 늦게 하면 좋다 그래갖고요. 사람 미치네.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주애들 욕 비싸게 써놓은 겁니다. 사주를 믿어도 사주쟁이 믿지 마라. 사주를 믿어야 됩니다. 사주쟁이는 안 믿어도 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어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산에서 철학과 처음을 할 때 역시 그 사주 배운 그 친구가 지가 한다 그래 놓고 철학과 쳐놓고 안 되니까 내보고 하라 그래. 내보고 지를 하기 싫다고. 그래서 한 1년 앉아 있었나? 그래도 치워버렸어요. 방송 출연해봐도 별 볼일 없습니다. 나도 실제 보면 돈복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자, 그 사주 종류 이야기인데 사주 배우는 사람들 중에 돈복 있는 사람 없어요. 돈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주 상담 안 해도 다른 게가 다 돈 벌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사주쟁이에게 속아갖고 사주 보러 가면 잘 맞거든요.
당신 사주 배워서 철학관 하면 운세를 피해간다. 미친놈이 어떻게 운세 피해간? 못 피해갑니다. 그래서 철학관 철했다가 못 낳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습니다. 다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사주를 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안 하고 내 돌아다니긴 하다가 이제 오라는 것도 없고 이래갖고 뭐 돈도 다 털어먹고 할 수 없이 지금 뭐 생계 수단을 복귀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주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욕을 하기나 말기나. 내 같은 경우 욕하고 가기 때문에 손님 없습니다. 달콤한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상남하러 오는 사람들이 좋은 말 할 게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 안 좋은 소리만 해놓으면 가면서 용한 욕 다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박재현인 철학관에 가갖고 그 사주 보러 가는 건데 어떠냐? 그러면 가지 마라. 사주 하나도 못 본다. 이렇게 오는 손님도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의 업이나 걷는 것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요거는 2010년도에 음파 메시지 성명학 책을 본 MBC TV에서 이 창씨 개명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이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풀이를 했다 그래갖고 출연한 겁니다. 이게 또 출연하고 나니까 한 친구만 전화 왔어요. 웃기죠. 돈법 없으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거든요. 그래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어느 존재가 그러면은 무의식이고 나는 어디 있는가? 그죠?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나는 이 을목입니다.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일간의 천간 을목이거든요. 을목이 나고 그 나머지들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전부 다 다른 존재입니다. 틀리잖아요. 글자 자체가 틀리잖아요. 글자가 틀리는데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존재들은 누구냐? 여기서 보면 요 사지에서 보면은 이 나무인데 물이 없어요. 나무는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바짝 말랐겠죠. 그리고 여기 금이거든요. 요게 이게 금입니다. 요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금입니다. 금. 요것도 금이고, 그죠? 요것도 나무고 요것도 금이거든요. 요 금이고 그 다음에 요 진하고 유하고 합대가 또 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밑에 사이가 있죠. 금이란 것은 나무를 보면 뭘로 바뀝니까? 톱으로 바뀝니다. 전기 톱. 그러니까 전기 톱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나무가 힘이 없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주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간이거든요. 이 사람 간 안 좋습니다.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을목, 묘목이 간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을목, 묘목이 간이면은 그죠? 다른 존재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금들은 뭐냐? 대장과 폐. 그죠? 금이 약하면은 대장이 안 좋고 설사자자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왜 그러냐? 금은 매운맛이거든요. 그러거든요. 폐도 별로 안 좋고 기침 면역력이 별로 안 좋아갖고 면역력은 대장에서 60% 나옵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 잘 걸리고 그죠? 목소리 별로 안 좋고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수하기 힘듭니다. 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 그래 이거를 모두 장기인데 그것을 그냥 장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장기를 요 글자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래.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원래 정신 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야기하면 정신신경과 의사죠. 이 의사가 정신치료를 이래 해보니까 사람의 본성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자꾸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사람이 꿈을 꾸니까 꿈을 꾸는 존재는 또 다른 존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식입니다. 사람은 본성 말고 다른 생각이 또 가진 존재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존재를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본성을 의식에 세계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사주 공부한 지 30년 넘어도 그걸 보질 못했거든요. 3년 조금 넘었다 했죠. 무의식의 세계를 본 것이. 그래 프로이트는 사주란 개념조차도 모르고 음양오행도 모르는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니까 1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갖고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프로이트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의사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여기 정신치료 분석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로이트의 인론대로 무의식이 욕망의 덩어리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이 무의식의 세계가 모든 장기고 정신세계가 있으니까 모든 병은 무의식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건 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욕망의 덩어리라 그러는데 욕망의 덩어리는 무의식이 아니라고요. 무의식은 모든 장기라 그랬죠. 모든 장기면은 그럼 어떤 장기냐? 내 인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잖아요. 장기고 세포이고. 그러니까 내 생존을 책임진 존재들이라고요. 내 생존을 이 무의식거예요. 나하고 힘을 합쳐서 내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존재들. 그죠? 내 생존을 책임진 존재들은 틀림없이 신이 생존할 수 있도록 준 능력이 있다. 그죠?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죠? 이 무의식들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무의식들이 몸주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나도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운 안 좋을 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정상세포가 스트레스 받아서 변형되면은 그게 암세포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의식이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고 욕망의 덩어리는 바로 납니다. 나.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잖아요. 무의식이 뭘 원하는지 소스를 줘요. 강하면 강하다 소스, 예민하면 예민하다 소스, 손재주 있으면 손재주 있다고 주고 그림 잘 그리면 그림 잘 그린다고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한다고 주고 아유 미안합니다. 근데 그걸 주는데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는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돈복 하나도 없는데 사업 됩니까? 이 무식들은 돈화가 연관성이 없으면 돈 내는 일을 절대로 안 하면 다 밀어내버려요. 다 밀어내버리거든요. 밀어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사주 그는 거는 사주라는 것은 신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서 뭐 완벽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직업, 그 다음에 진로, 적성, 무의식이 가진 재능 이것만은 100% 풀이합니다. 자, 이렇게 쭉 써놨지. 온 여기 써놨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온 사방에 나를 죽이게 하는 전기톱뿐인데 내가 우울증, 공황장애, 희귀암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주는 나무가 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암에 걸릴 확률이 9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죠?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한 방울도 없고 톱들만 쓰이 뭐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로는 요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요 옆에 화살 딱 쏘려고 겨누고 있죠. 여기 토끼 보면 화살이 되거든요. 그 토끼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요 위에 또 있죠. 그러니까 토끼가 우울증이 걸려버리면은 그 우울증이 결국은 인터고 자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간 쪽으로 암이 온다 해가지고 간보다 이런 경우는 아마 그 뭡니까 어깨나 이쪽으로 어깨나 목 쪽으로 암이 더 오지 않겠나 왜 희귀암에 많이 걸려요 일반적인 암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 프로이트 책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 사주와 분석하고 연구하게 이거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이 책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보면은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책이 있거든요.
이 사람 그 앞에 머리말을 읽어보면은 젊은 시절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실패하고 결국은 직장에 들어가죠. 직장도 여기저기 변동이 많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 그래 됐는데, 그래서 직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이 중요한가를 알고 깨닫고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은 이때 결정됩니다. 이때 사주를 봐야지. 사주 뭐 실패한 데 사주면 뭡니까? 해답 없습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사주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많이 듭니다. 이 아이도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주 보고 적성,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도 확실한 생각을 일으키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 생각이 확실해야 되지. 사람이란 것은 눈 뜨면서부터 선택이잖아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생각이 하죠. 그러니까 판단이 제대로 서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잘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했고, 그다음에 이거 했고, 그다음에 이건 됐고, 뭐 없네, 다 했네. 진다백이는 하나 더 뺐네. 한번 봅시다. 여기 있거든요.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봐야 된다. 자, 봅시다. 참네. 이거 이래 되면 오래 시간 어디 간대. 있네. 참네. 자, 이제 이 불량문자에 대해서 일반 철학관에 가면은 먼저 그러면은 한자로 가지고 분리를 하거든요. 자, 제자가 있으면은 이슬제는 신체가 해악하고 단명하며 가정운도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도탈을제, 재상제, 심을제, 말을제, 실을제가 있으면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제자를 꼭 불량문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이상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제자는 불량문자입니다. 어른은 제자가 불량문자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어릴 때 제자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 중에서, 그죠? 제란 한자 불량문자 만나는 그런 제란 글자를 사용한 사람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공부를 좀 등하시 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정자. 여기 보면 정자도 불량문자가 많죠. 그러니까 정이란 글자를 사용한 사람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굿을 주는 벌레가 많고 부분이 좋지 않다. 내인식은 내가 이제 요 내인식 장명을 바꿨거든요. 내인식 장명으로 전에 음파이름 했는데 이걸 바꾸고, 이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글자, 자, 부분이 좋지 않다 이러는데, 그러면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왜 이 글자는 주자를 사용할 수 있었고 저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름은 부르는 것이고 불러야 대답을 한다. 소리는 생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신이 준 것이고, 귀라는 것을 귀를 준 것이고, 문자는, 그죠?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인간의 운명에 작용한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하겠죠. 자, 진짜도 마찬가지죠. 자, 나갈지는 거듭되는 실패로 고난이 따른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 다른 진짜는 다 써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의 진짜죠. 이 법의 진짜를 또 불량문자라 그래요. 과부된다고. 웃기죠. 소리가 같으면은 그 작용력도 같다. 그걸 알아야죠. 소리가 같은데 소리가 같은데 뭘 작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자, 그 다음에 요번 소리가 운명을 좌우한다. 바꾼다. 배가 고플 때 밥 달라는 말도 소리고, 소원을 빌며 애원하는 기도도 소리다.
이름도 소리이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운명을 좌우한다. 좋은 음파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운의 도화선에 불이 붙고 돈이 들어온다. 요 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름과 사람의 수명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감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이름보다 보통 이름을 사용한 사람보다 7.2년 먼저 죽었어요. 1000.2년 먼저 죽은데 모두가 질병으로 죽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죽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가 또 있는데. 못 찾겠네. 이거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글자가 좀 적게 보이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서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희귀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불량문자. 여기 읽어드릴까요? 가, 결, 다, 라, 랑, 리, 린, 복, 봉, 빈, 설, 소, 솜, 솔, 아, 예, 우, 욱, 율, 용, 인, 웅, 정, 초, 하, 훈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름에 사용한 실패하기 쉬운 문자들 구, 남, 대, 도, 동, 열, 운, 자, 천, 철, 춘, 하, 훈, 형, 호, 해. 자, 어떤 이름들이 그러면은 암에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과민에 걸리고 하겠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거든요. 잘 보이는지 모르죠. 글씨가 좀 적네. 나중에 크게 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걸 보면 다 이쁜 이름들이에요. 소윤,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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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지아, 소율, 소이, 유하, 하은, 하윤, 서우, 채아, 가인, 수아, 혜린, 은설, 설아, 세아, 설아, 다은, 에린, 애인, 수인, 수빈, 미나. 이 중에서 이거를 이뿌리는 분을 골라서 이 중에서 벌써 암에 걸린 사람 봤어요. 에린이 암 걸렸고 미나도 암 걸려 죽은 사람 있고 그다음 하은이도 암 걸렸고 이 점은 이쁜 이름 연약한 이름들이거든요. 가인이도 그렇고요. 혜린이도 암 걸린 사람 봤다고. 하여튼 이 소율이도 소자 들어가도 소율이도 암 걸리가 고생해요. 겨우 나서 났는데 이런 개명 안 하면 암에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곤병 봉은 되면 크게 되고 안 되면 깡터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숫자를 이름에 넣으면 그 숫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옛날에 그 이름 연구할 때 개인 택시를 타면은 그 앞에 그 이름이 있거든 명찰이. 이름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택시비 안 받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5, 9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5하고 9하고. 그래서 기사 아저씨는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름대로 먹습니다. 5로 갔을 때는 중간치기 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5에서 이제 9까지 가거든요. 9까지 가는데 9 다음에는 뭡니까? 제로죠. 무너집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 사람 차 2번 탔어요. 떨어집니다. 밑으로. 하자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하자 있죠? 이 하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호자는 그죠? 막연한 생각을 하고 해자는 바다같이 살아가고 이거 무시하다 큰일 납니다. 해자는 바다같이 살아가고
훈자는 과거에는 괜찮았었지만 훈자가 들어가면은 매가리가 없어요. 마음 사람만 좋고 춘자가 들어가면은 봄이고 봄은 짧습니다. 그죠? 운자 들어가면 뜬구름 인생이고 자자 들어가는데 여자 이름 자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자 이름엔 남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 복 없어요. 지가 다 무게 살려야 됩니다. 도자가 들어가면 이상한 생각하고 대자가 들어가면은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동자 들어가면요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풀리고 열자 들어가면은 돈 다 흩어지고 요 50대 중반은 돈 다 나옵니다. 역시 남자 들어가면은 그죠? 여자 이름이 남자 많거든요. 여자 이름이 남자가 됐으니까 남편은 남자로 생각하잖아요. 무의식들이 자자도 그렇고 무의식들이 남자 생각하니까 남자같이 살겠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남자 밀어내지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음양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철자가 있으면은 사람에게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천자가 있으면은 이것도 통만큼이에요. 통만. 이게 이름이 작용됩니다. 이렇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내 아이의 이름을 불령문자 들어가는 이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지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장명원에 가서 이 글자라도 빼달라고 하세요. 넣지 말라. 너희들이 꼭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빼달라고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 이름 다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 빼달라서요. 여기 있는 거 글자들. 빼달라면 되잖아요. 그것도 뭐합니까? 그렇게라서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무의식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무의식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아이들은 어려서 모르는데 그죠? 부모가 좋아하는 이름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으로 이름이 선택이 잘못되면은 아이 인생이 비비 꼬이가 안 풀리는데요. 아이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지적장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주 보면은 이 강한 살들이 있는 사람들, 그죠? 요 강한 살이 있거든요. 강한 살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눈동자가 눈이 살아있어요. 귀가 살아있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다가 연약하고 부드러운 이름 쓰면요. 초등학교 1년 싹 지나고 나면 그 강렬한 눈빛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거 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름이 이렇게 무섭나? 무섭습니다. 이름, 자격력. 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했는 것 같네. 예, 다 있고, 있고. 예, 왜 여기 그 상담하는 장소입니다. 집입니다. 집인데, 시골에 아파트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아파트가 있는데, 옛날부터 사무실 쳐놔도 안 붙어 있으니까 뭐 사무실이 있으나만 하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화 상담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그 유튜브 밑에 그 링크를 걸어 둘 것이니까 들어가서 이름에 대한 정보, 사주에 대한 정보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배워서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동영상 보지 마세요. 볼 이유 없습니다. 사주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몇십억 갖다 주면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은 그 돈복 하나도 없고 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주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돈 아무리 짊어지고 와 사짐어지고 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사람 가면은 틀림없이 달콤한 이야기 해갖고 해서 남의 인생을 저 늪속으로 빠뜨리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가르쳐 주란 말입니까? 그러느니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성질이 더럽습니다. 성질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불령 문제에 대한 걸 녹화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조금 뭐 자료가 준비가 덜 돼갖고 미비한 점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청남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